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적 다툼도 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구체적인 갈등 사례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법원에서 층간소음 보복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됐다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경남 김해시에 살던 30대 남성 A씨는 평소 빌라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에 나섰습니다. 새벽 시간에 천장을 두드리거나 찬송가를 크게 트는 등 2021년 10월부터 한 달간 30여 차례 소음을 냈는데요. 네. 위층 주민은 참다 못해서 소음 일지까지 작성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A씨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상대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했다면서 스토킹 범죄라고 봤고요. 또 A씨가 이웃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웃이 이사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엔 이러한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서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라서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엄중 처벌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최근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했던 공무원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경범죄 외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2016년에서 2021년까지 6년간의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데 따르면 층간소음이 만든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살던 A씨는 2021년 8월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가 이어지자 길이 33cm에 이르는 흉기를 들고 이들을 찾아가서 협박한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네. 또 전남 보성군의 한 아파트 거주자 B씨는 윗집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오던 중에 2021년 9월 골프채를 들고 윗집으로 침입해서 잠깐 문이 열린 사이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해서 징역 6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층간소음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층간소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되고요. 네. 기존의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에 층간소음 판단 기준이 강화됐는데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에는 1분 동안 측정한 소음 평균 소음이 주간인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기존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 이하여야 하고요. 야간인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기존 38데시벨에서 34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수준이 31, 32데시벨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층에서 아이들이 쿵쿵 소리가 들릴 정도로 뛴다면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은 기존과 동일한데요. 네. 5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이 주간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층간소음을 과하게 유발을 하거나 아니면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과하게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아파트에 만약에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중재를 요청하시면 되고요.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민원을 신청하시거나 대구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셔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로 이웃이 소음 피해를 봤다면 정부의 소음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복되면 듣는 사람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서 이 경우에는 개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네.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층간소음 기준이 미치지 않은 소음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인 만큼 이웃 간에 서로 조금씩 배려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그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도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단지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500세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고요. 그러면 층간소음 갈등의 중재와 조정, 그리고 민원 상담 절차 안내, 또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4월 25일부터는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서 층간소음의 측정,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또 국가도 층간소음 저감제 설치 등에 관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또 공동주택 건설 당시부터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도 거절하게 됩니다. 또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더 두껍게 해서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층간소음 분쟁에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친절한법 오늘은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과 또 제도 개선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